2025 시즌 폰세와 와이스가 리그를 지배하고 하나 이글스를 한국 시리즈까지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하나 이글스가 2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건 불펜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전반기만 하더라도 7회 박상원, 8회 한승혁, 9회 김서현, 요렇게 7, 8, 9회가 거의 철벽. 그러니까 SSG와 하나 이글스의 불펜은 7회까지만 가면은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SSG에 전혀 못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 김서현의 퍼포먼스는 사실 조병현의 퍼포먼스보다도 더 압도적이었죠. 마무리를 교체함으로써 주연상에서 김서현으로, 그리고 김서현 선수가 너무너무나 대단한 활약을 하면서 하나 이글스의 이렇게 정규 시즌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김서현 선수가 정말 신기하게도 정규 시즌 마지막 거의 두 번째 경기에서 SSG와의 경기 그 모습도 있었고, 또 삼성과 플레이오프에서도 김여웅 선수에게 이렇게 홈런을 맞았던 그 장면까지 떠올리다 보면은 이게 마무리라는 게, 불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도 중요한가? 라는 거를 아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 이글스 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 시즌 한승혁 선수가 떠나간 하나 이글스의 불펜,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인지 분석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김서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돌부처의 확신, 파란만장 하나 마무리, 자신감 회복의 시간. 자, 이게 마무리 첫 회 33세이브나 달성했다는 거는 사실 리그 최고의 마무리라는 거죠. 실제로 전반기에는 그냥 최고였고, 후반기 마지막에 이게 멘탈이라는 게 이래서 또 마무리 투수에게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순위 싸움이 걸려있던 마지막 경기 홈런 2방, 이렇게 포스트 시즌을 맞이했고, 결국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일본과의 2차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막으면서 그래도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 겨울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좋은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멘탈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오승환 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잖아요. 그 오승환 선수도 특히 관심 있게 본 투수는 김서현 선수였다. 나와 같은 마무리 투수이다 보니 주변에서도 김서현에 대해 물어보는 분이 많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서현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서 좋았다.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씩씩하게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안도했다. 김서현은 앞으로 하나와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갈 투수라고 생각한다. 믿기 힘든 시련이 닥쳤지만 지나고 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고 큰 자산을 얻은 시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김서현 선수 아직 어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서도 불펜으로 뛰고 한 구단의 마무리를 뛰는 경우는 사실 흔한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박영현, 김태균이 있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우승 근처까지 가는 마무리는 또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 이글스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22년도에 구원 WR이 음수 리그 9위였어요. 그런데 2023년 WR이 4.03을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이때 주연상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24년도에도 구원 WAR이 무려 3위였어요. 그리고 25 시즌은 2위까지 차지하면서 WAR이 무려 두 자릿수가 되는 유일한 두 번째 구단이 된 거거든요. SSG와 함께. 지금 이 네 시즌에 구원 WAR이 10이 넘는 구단은 22년도 LG, 그리고 25년도 하나, 25년도 SSG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를 해냈다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일단은 주연상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과거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23 시즌에는 지금의 구원진하고 아예 달라요. 지금 보이는 선수가 주현상과 이제 김범수 선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이 두 선수 제외하고는 올 시즌에, 이제 26 시즌에 이 구원을 차지할 선수가 없고, 사실 주현상 선수도
하나의 메인 구원이 아니게 될 정도라는 거죠. 2025 시즌도 그래요. 2024 시즌도 주현상 박상원이 메인이었고 지금 뭐 한승혁 선수가 떠났고 김서현 선수가 이때 어느 정도 이게 성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서 25 시즌 보니까 한승혁, 김서현, 김범수, 조동욱, 정우주, 김종수 이렇게 얼굴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25 시즌에 좋은 구원 불펜진의 WAR을 기록했다는 거는 26 시즌에도 전망이 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펜이라는 게 연속성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하나만 봐도 주현상 선수가 이렇게 2년 동안 날라다녔는데 바로 25 시즌만 돼도 싹 사라지잖아요. 이 불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젊은 투수들이 불펜으로 있을 때 조금 더 연속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새로운 얼굴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또한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거든요. 잘하던 선수가 3년, 4년, 5년 던지다 보면 갑자기 그 다음에 확 성적이 낮아지는 거는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23 시즌, 24 시즌 드래프트 때 황준서와 조동욱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황준서와 조동욱이 바로 24 시즌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죠. 황준서는 물론 이때는 이제 자책점이 6.38 데뷔 선발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조동욱 선수도 6.08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이렇게 세금을 먹인 거.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도 이제 2년 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김서현 선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던 23 시즌에 김서현이 뭐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25 시즌에 정우주 권민규를 뽑았는데 이 정우주가 대박이죠. 왜냐? 뽑자마자 이렇게 바로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줬다. 자, 조동욱도 지금 보시면 9원에서 1이 넘어가면은 사실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고 2가 넘어가면은 리그 최고거든요. 한승혁 선수도 그렇고 김서현 선수도 그렇고 리그 최고의 9원 WAR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 1점대 선수들도 질비하다는 거. 거기에 황준서 선수는 불펜으로 갔을 때 훨씬 좋다. 자책점이 2.61. 이런 식으로 얼굴을 교체하고 있다는 게 한화의 글쎄 26 시즌 불펜도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이제 마무리 투수인 김서현 선수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완벽한 그 마무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직구, 두 번째 완벽한 결정구, 세 번째로 따지자면 그 결정구가 바로 9이닝당 3진을 9개 이상 잡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김서현 선수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선수다. 직구가 평속이 150이 넘는 선수가 마무리 투수 중에 딱 2명이에요. 김서현과 김태견. 그리고 김서현의 구속이 제일 빠릅니다. 마무리 투수 중에. 그러면서 거의 뭐 포크볼과 유사한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9이닝당 삼진율이 9.7개, 10.1개, 10.5개로 꾸준히 좋죠. 그리고 일단 김서현 선수가 올 시즌 후반기에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23년도에 22이닝, 24년도에 38이닝인데 25년도에 66이닝을 던졌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많은 이닝을 던졌을 때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서현 선수는 지금 이 스태티지 기준으로 직구 구속이 무려 153.4 그리고 슬라이더가 134.9인데 지금 보면 피안타율이 슬라이더가 1할 2푼 피장타율이 슬라이더가 1할 8푼 7리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게 완벽한 결정구라는 거고 여기에 체인지업 피안타율도 1할 7푼 6리인데 작년에 9.3% 올 시즌 6.2%거든요. 분명히 체인지업을 연마하고 있어요. 만약에 체인지업까지 자기 구종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POPS가 0.66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후반기에 부진했는데도 홈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멘탈과 딱 그거죠. 뭐냐면 일정한 투구폼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런 게 투구폼이 흔들리는 경우 갑자기 제구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 이제 가진 재능이 뛰어나니까 투구폼을 다양하게 해도 그게 다 들어가는데 아마 본인을 위해서는 일정한 투구폼 그리고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이글스의 밝은 미래에는 무조건 이 선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우주라는 그야말로 KBO 역대 최고의 재능이다. 이 RPM이라는 거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지만 이 RPM에 관해서 정우주 선수가 그냥 아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했다. 왜냐? 직구만 던지는데도 아예 타자들이 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일본 킬러로 등급했는데 무려 이 정우주 선수가 최고 구속 154의 일본전에서 RPM이 2600이 넘어요. 그 전에 김태균, 박영현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인 직구를 보여줬고, 사실 그 전에 키움전에서 직구 9개로 3구 3진을 쭉 잡았던 모습도 있고, 그 전에 데뷔할 때도 그냥 직구밖에 못 던지는데도 타자들이 치지 못했던 충격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변화가 하나 없이. 그러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 KBO 리그 한 시즌 이 최다 탈삼진을 한 폰세인데 9이닝당 삼진이 12.55개, 앤더슨도 12.85개인데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 봐도 5승 안에 9이닝당 삼진율 13.1개를 넘는 역대 최고 기록. 무려 50이 이상 던졌을 때 탈삼진율이 13.75개를 완성한 게 바로 정우주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거의 다 직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도 안 되는 선수인데요. 이 네이버는 이 평균 구속이 좀 낮게 책정됩니다. 어쨌든 직구 평속이 148인데 슬라이더와 커브 그리고 포크볼은 올 시즌 감춰놨다고 하는데 아마 선발로 가면은 포크볼까지 던질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한화에 이렇게 내년 시즌 구상에 이 한승혁이라는 선수가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승혁이 빠지고 선발로는 왕앤청도 들어갈 수 있고 문동주도 있고 그 다음에 엄상백 선수도 있는데 정우주도 선발로 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 구단의 특성상 이 구위가 좋은 불펜 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동주가 불펜으로 가기에는 정우주보다는 확실히 계산이 서는 이런 선발이기 때문에 왕앤청 선수도 불펜으로 가기에는 작년 시즌 전부 다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엄상백은 선발로는 갈 수 있지만 불펜에서도 큰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우주 선수가 26시즌 선발로 많은 이닝을 뛸 수도 있겠으나 그 확률보다는 26시즌까지는 아쉽게도 불펜에서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 그러면 정우주 선수가 왜 불펜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너무나 성적이 좋아요. 자, 하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2사 말로 아니면 팀이 요거 안타 맞으면 역전이야. 이런 아주 중요한 상황. 극도의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지금 안타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피안타율도 1할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타자가 긴장해서 못 치는 경우가 있고요. 투수가 구속이 빠르지 않거나 결정구가 없으면은 굉장히 공을 많이 던지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딱 하나 안 타면은 팀이 승리나 아니면 역전승이다 아니면 패배가 결정되는 상황에는 타자들도 진짜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타자 중에 못 치는 타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수 중에는 구속이 빠르거나 결정구가 없으면 이럴 때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줘요. 근데 정우주는 구속도 빠르지, 멘탈도 좋지, 표정 변화도 없지. 그러니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일본전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잘 던진 거죠. 그리고 정우주 선수가 전반기에 잠깐 이제 2군에 갔다가 후반기에 슬라이더와 커브를 어느 정도 자기 구종으로 장착하고 후반기에는 그야말로 괴물이 됐어요. 피안타율 1할 8푼 12, WHIP도 0.95, 그리고 자책점도 1.23, 그야말로 괴물이고 정우주 선수같이 구위가 뛰어난 선수는 좌우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직구가 워낙 빠른 데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RPM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자 입장에선 더 빨라요. 그러면 직구 타이밍에 치려고 배트를 내도 못 쳐요. 그때 커브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커브의 피안타율이 6푼 7리, 커브의 피장타율이 1할 3푼 3리고 슬라이더 자체도 그냥 이 선수는 직구랑 구속만 차이가 나면은 타자들이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직구에다가 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슬라이더 피안타율도 2할 2푼 6리, 피장타율이 3할 2푼 3리지만 이게 후반기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정우주 선수가 재밌는 거는 선발로 나왔을 경우 삼성전, LG전, 삼성전으로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질 때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사율이 굉장히 늘어나요. 직구 구사율이 줄어들고. 그런데 불펜일 때는 아무래도 그냥 제일 빠른, 제일 위력적인 직구를 더 많이 던지는데요. 과연 정우주 선수의 26시즌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회를 책임질 거는 아마도 박상원 선수예요. 일단
올 시즌에 굉장히 2점대 방어율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4.19로 마치게 됐는데요. 좋은 건 61이닝, 66이닝, 66이닝을 꾸준히 던졌고 이 선수가 포크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불펜들은요. 포크볼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타자들이 포크볼에 되게 약해요.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박상호 선수가 너무 중요한 게 오른손 선수가 포크볼을 던지면 이게 좌타자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6리, OPS가 0.58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하나가 좌타자한테 먹히는 7, 8구인데 그 중에 좌타자를 잡아낼 타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박상원 선수를 7회 고정 이거보다는 좌타자가 많이 나오는 7회나 8회 적절하게 쓰면은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보면 전반기도 아주 좋았어요. 피안타율이 2할 3푼 8리에 OPS도 0.66이 자책점이 3.09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박성원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던지다 보니까 체력이 지금 소진되면서 후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제가 박성원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요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하이 레버리지 3.0 이상의 상황에서 피안타율 1할 6푼 7리, WHIP 0.46, OPS 0.381, 그 중심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멘탈과 포크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크볼의 피안타율이 2할 3푼 1리, 포크볼의 피장타율이 무려 2할 6푼 9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포심도 괜찮고 슬라이더도 괜찮은데 어쨌든 박상호 선수는 이렇게 워낙 경험도 많고 멘탈도 좋아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은 반드시 필승조로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구단도 7회 박상원, 8회 정우주, 9회 이렇게 김소연 선수를 쓸 계획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 들려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미래가 밝은 건 바로 조동욱 선수죠. 자, 조동욱 선수가 어쨌든 41이닝을 던지고 자책점 6.37이었다가 2025 시즌에는 60이닝을 던지고 자책점이 4.05예요. 그런데 아직 WHIP는 1.77로 너무 높아요. 그런데 확실히 좌타자를 잡아낼 직구와 슬라이더까지는 뭔가 갖췄다라는 느낌. 체인지업이 아직 1군 레벨이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실제로 전반기에 더 잘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처음으로 60이닝 정도 던지면은 체력에서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전반기는 자책점이 3.05였는데 후반기가 5.8이죠. 그리고 확실히 좌타자는 그래도 OPS가 0.723인데 우타자 OPS가 1이 넘어요. 그래서 우타자에게는 쓰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직구 구속이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이 슬라이더가 마구 같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7리, 피장타율이 2할 2푼 8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체인지업이 자신 있다고 하지만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2할 5푼 8리인데 체인지업 피장타율이 무려 5할 1푼 6리다. 그래서 아직은 체인지업은 1군에서 이렇게 타자들을 윽박지르기에는 좀 어려운 구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글스의 미래가 밝은 건 이 김종수 선수의 역할도 있다. 왜냐하면 22시즌 이후로 2시즌을 통으로 쉬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있고 돌아와서 엄청나게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이렇게 2시즌을 쉬고 하면 돌아와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김종수는 놀랍게도 돌아와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자책점 3.25. 솔직히 김경문 감독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도 다행히 부상도 없고 엄청난 팀을 위한 마당새 역할을 하면서 무려 63과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이 3.25, 9이닝당 탈삼진율도 8.3개, 그리고 직구가 평속이 143인데 9위가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KT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직구로 강백호, 안현민을 막 삼진 잡았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슬라이더와 커브의 무브먼트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딱 팀을 위한 롱 릴리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지는 경기가 아니라 역전을 할까 말까 한 경기에 이 김종수 선수가 나오면은 굉장히 또 팀이 역전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죠. 일단 장점이 전반기 후반기 성적이 다 고르게 좋아요. OPS가 전반기도 0.751, 후반기도 0.724, 그리고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좌우 피안타율이 2할 3푼 6리, 2할 3푼 8리입니다.
2할 3만, 2할 3푼대의 요 안타,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피안타율이 낮은 거예요. 좌우가.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조금 약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김종수 선수가 구위가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종수 선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가장 좋은 역할은 한두 점 차 지고 있을 때 김종수를 써서 그대로 점수차를 유지하면서 역전하는, 이게 일단 가장 좋겠죠. 왜냐면 하나가 타격은 확실히 26시즌이 최근 근 몇 년간 최고로 좋을 테니까. 그러면서 커브의 피안타율 2할 2푼 5리,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1할 8푼 밖에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피안타율이 좋다. 하지만 피장타율은 3할대로 조금 높다. 왜냐면 이제 마무리 같은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황준서 선수가 일단은 뭐 세부 지표에서 발전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9이닝당 삼진율이 9이닝당 삼진율이 8.8개에서 9.2개, 9이닝당 볼넷율이 6.4개에서 4.2개, WHIP도 1.82에서 1.43으로 24년도에 비해 25년도 성적이 모든 게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1라운드로 뽑은 기대에 미치는 활약을 하지는 못했죠. 그 이유는 직구 포크볼 2피치인데 일단 직구 평속이 14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직구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크볼 2피치인데 피장타율의 직구가 무려 5할 4푼이에요. 어쩔 수 없어. 살을 쪄야 돼. 직구가 가벼워요. 이 직구가 일단 투피치면은 직구가 일단 뭐 되게 무겁거나 피안타를 안 맞거나 해야 되는데, 이 직구 피안타율도 3할인데 피장타율이 5할 4푼이다. 어쩔 수 없어. 황준선 선수는 살을 찌워야 돼. 이 몸무게로는, 이 피지컬로는 1군에서 통하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뭐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뭐 취사병으로 갔다 와서 안현민 선수처럼 피지컬을 좀 키워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팬분들이 많죠. 이게 살이 뭐 웬만해도 안 찌는데, 더 재밌는 거는 좌투수인데 좌타자 OPS가 1.008, 좌타자 자책점이 7.59, 그나마 우타자는 피안타율이 2할 7리, OPS도 0.618. 왜냐면은 이 포크볼이라는 거는 반대손에게 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황준서 선수가 조금 쉽지 않다. 좌투수인데 매력적이지 않다. 오히려 좌투수지만 이게 뭐 우타자 이렇게 원포인트로 나가야 될 정도고. 그런데 뭐 일단 삼성전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범수 선수죠. 김범수 선수의 희대 FA 해프닝, 이 자주포 한 대값 받고 싶다고 했다가 뭐 재밌는 이런 농담도 많이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농담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워낙 미계약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안 좋게 보시는 팬분들도 많은데, 일단 김범수 선수가 4년간 뭐 FA 계약을 할 때는 보통 4년간의 기록을 보잖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4.36, 4.19, 5.29의 자책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WHIP도 1.5, 1.56, 1.56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자책점이 2.25에 WHIP가 1.08이니까 이거 한 반짝 플루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범수 선수가 25시즌에 발전한 이유는 포크볼과 커브가 자기 구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범수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예요. 그러면은 초구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직구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커브가 자기 구종이 됐고 커브의 구속 조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리고 김범수의 장점은 21, 22, 23은 무려 70이닝, 66이닝, 62이닝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불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시안 쿼터제의 영향 때문인지 김범수가 FA 뭐 계약은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높은 확률로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김범수 선수의 장점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도 잘 던진다. 하이 레버리지 3.0 상황에서 무려 피안타율이 제로, 1.6 상황에서도 1할 7푼 4리. 그러니까 3.0이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1.6도 대단히, 이거 안타 하나 맞으면 뭐 역전, 약간 이런 느낌이 하이 레버리지인데 3.0은 극도의 하이 레버리지 상황입니다. 둘 다 OPS 피안타율 끝내줍니다. 왜냐, 이 선수는 결정구가 있어요. 슬라이더라는 확실한 결정구가 있는데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4푼 9리, 피장타율도 1할 7푼 9리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포크볼이 추가됐다. 포크볼 4푼 5리의 피안타율,
피장타율도 4푼 5리다. 지금 솔직히 거의 뭐 포크볼이 완벽하거든요. 꽤 많이 던졌어요. 포크볼도 지금 보시면 15.3%로 꽤 많이 던졌는데 지금 이런 성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OPS도 좌타자가 0.48, 우타자가 0.535예요. 좌우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돼요. 전반기 후반기 타율도 1할 8푼 3리 1할 7푼 9리인데 좌우도 좌타자 1할 7푼 6리 우타자 1할 9푼 6리의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 레버리지도 피안타율이 너무 좋아요. 저는 김범수 선수의 세이브 스탯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좋은 선수인데 운이 없다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짜 운이 없다. 아시아 쿼터제 때문인지. 자, 그 다음에 주현상 선수를 생각하면은 하나 이글스 팬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죠. 왜냐, 정말 리그 최고의 마무리였는데 25시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우승권 전력이 아닐 때 하나의 경기, 그러니까 하나의 한 시즌의 불펜을 책임졌던 선수가 70이닝, 60이닝, 뭐 멀티이닝, 뭐 연속 등판, 2연투, 3연투 하면서 하나의 불펜 정말 어렵게 책임졌는데 그 후유증, 그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힘을 썼기에 25시즌에 안식년이길 바라고 26시즌을 잘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너무 기록이 안 좋아서 뭐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 대단했던 선수니까. 자, 그리고 하나 이글스가 26시즌에 불펜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윤산음도 있다. 왜냐? 자, 윤산음이 일단 1군에서 통하려면은 특이한 장점이 있어야 돼요. 압도적인 직구 구위라든지 투구 폼이 특이하다든지. 근데 윤산음 선수가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갖췄다. 150을 던질 수 있는데 직구 투구 폼이 워낙 특이해요. 그러면 이게 커브도 높은 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린스컴이잖아요. 만약에 커브가 높게 형성된다? 이러면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궤적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9이닝당 삼진율이 2025년도에도 9.2개인데 23년도에도 9.0개, 22년도에도 12.3개.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볼넷을 많이 줬는데 올 시즌은 볼넷이 2.7개밖에 안 줬어요. 그 정도로 16과 3분의 2이닝이지만 뭔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피안타율이 2할 1푼 1리, 자책점 2.93, 그리고 좌우를 특별하게 가리지 않는다. 우타자 피안타율 2할 5푼, 좌타자 피안타율 2할 2푼 6리, OPS도 좌타자가 0.623, 우타자가 0.720.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하이 레버리지 상황은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위기야,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윤산음 선수가 좋지 않았으니까 윤산음 선수도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포지션은 1, 2점 차 지고 있을 때 윤산음을 써서 그 경기를 역전시키는 게 제가 보면은 하나 이글스가 26시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요. 일단 좋은 게 포심 피안타율이 1할 5푼 1리밖에 안 돼요. 피장타율도 2할 7푼 3리거든요. 확실히 이 윤산음 선수의 활약이 하나 이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이글스가 워낙 1라운드, 2라운드 선수를 재미를 많이 본 팀이라 2라운드에 강건우 선수를 뽑았는데 과연 강건우 선수가 어느 정도 26시즌에 활약을 해줄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불펜을 종합하면 일단 김서현, 정우주라는 리그 특급 불펜이 있다. 정우주는 선발로 하면 좋겠지만 하나의 특성상 아마 불펜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는 많은 이닝을 던지고 좌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불펜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는 하나 이글스가 폰세 와이스가 빠져도 5강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칩니다.